네, 2022년 8월 15일 이정훈입니다. 국힘당에서 이준석 사태가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윤핵관, 이준석이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대책이 있는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힘당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적을 위한 행진곡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죠. 이준석 대표가 CBS 라디오 유튜브에 출연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윤핵관과 윤핵관 호속인들이 신당을 창당할 것 같다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정계 개편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가처분이 인용될 것 같다는 거는 이준석 씨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전제로 해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 이준석 씨가 이런 얘기한 거는 가처분은 자신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지금 윤핵관과 또 우리 골수 보수 세력들은 너무 원사이드하게 봐가지고 가처분 인용될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사태를 보는데 맹점이다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싶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땐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김정은이가 매우 밉지만 정은이가 잘하는 능력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싫다라고 보고 나쁘다고만 보고 무시하다 보면은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는 차기 당대에서 대표로 출마한다면 그 출마에서는 그 출마 시 후보로 당대표 나섰을 때는 윤핵관과 그 호소인의 성공적인 은퇴를 돕겠다라는 걸로 유세를 하겠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아주 윤핵관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CBS 유튜브에 나가기 전에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자기를 가리켜 EXX, 저 XX라고 했다는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는 윤핵관과 그 호소인이 저를 때리기 위해 늘 들어오던 지령 비슷한 지령 같은 것이다. 그 EXX, 저 XX가.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저를 때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준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정당의 고위급 관계자가 있는 데서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두구육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고기가 누구냐라는 논쟁이 나오게 되죠.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이준석에 대해서 제 주변에 있는 보수 세력은 굉장히 비통합니다. 네, 저 또한 이준석의 이러한 표현을 보면서 아직 멀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준석이를 왜 저렇게 기어코 띄어내려고 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저자와의 저런 이전 투구를 만드느냐, 이 바보들아, 이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중간 자리에 있는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준석을 타이르는 글을 썼죠. 이준석을 상당히 이해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윤핵관은 이준석의 동네북이다.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신중한 발언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준석을 견제도 하면서, 그리고 당대표가 되려면 자기 사람을 신고 정책을 견인하고 대중적 지지를 모색한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준석은 실패했다 라고 하면서 좀 야단도 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 네가 자제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국힘당과 보수 세력 사이에서 이준석을 놓고, 지금 보수 세력들은 대개 50대 이후에 나이 많은 분들이니까 이준석하고 도저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국힘당에서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습니다. 우리 그 호남 지역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듯이 보수 세력도 한 20에서 25%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조건 보수입니다. 근데 그 보수로만 가게 되면 고립이 되죠. 그런 고립이 돼서 대통령 선거에서 졌던 경우가 이해창 씨가 노무현한테 졌던 케이스가 그겁니다. 그렇게 보수로만 뭉치게 되면은
극우로 몰려서 소수파가 됩니다. 극자가 소수파 되듯이. 자꾸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키즈로 영입한 사람들이 이제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 약하고 좀 튀고 되바라진 데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보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저히 이건 뭐 적보다 더하죠. 공격을 하고 띄어내려고 하는데 이들을 띄어내면은 다시 보수의 대표가 돼야 되는 국힘당은 20% 30% 지지율밖에 안 되는 정당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이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대표가 냈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어떤 게 인용이 되면은 효력이 정지가 되죠. 이번에 결정한 것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당 윤핵관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검토를 하고 있는지 자기네가 이 가처분에서 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겠죠. 자기가 옳다고 믿으니까. 근데 현실이 반대로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준비만 하고 있다가 패배할 경우 그 당혹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이준석 문제는요. 윤리위원회에서 6개월간 당원권을 정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에서 축출한 게 아닙니다. 출당시킨 게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6개월이면 학교 다닐 때 같으면 한 학기죠. 너 한 학기 동안 사고 쳤으니까 한 학기 동안 정학이야. 학교 나오지 마. 이런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회장 또는 반장인데 사고를 쳤다고 판단해서 너 6개월 동안 정학이야. 학교 나오지 마. 퇴학이 아닙니다. 6개월 후에 돌아와서 다시 학생회장이나 반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싫어갖고 최고위원회를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대위를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비대위를 만든 게 이게 적법한 당원 당규대로 한 거냐 이게 시비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겠죠. 근데 이것이 아니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이준석 주장한 대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당에서는 당에 의한 법률, 당원이나 당규를 결정하는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겠지만 우리 집안에서 종중이라 그러죠. 종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종중의 룰이 있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 장자상속에 따라서 뭐 쭉 하는데 갈등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법원으로 갖고 가죠. 그럼 법원이 사회법을 적용해서 종중 문제를 판단합니다. 더 비근한 예는 교회가 이 교회를 세우신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다툼이 생기죠. 근데 교회는 교회법이 있다 그래요. 저는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니라 잘 모르는데. 교회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세력이 법원에 끌고 가면은 법원이 사회법으로 판단을 합니다. 당원 당규가 있지만 그게 일반적인 것과 어긋나거나 그러면 법원에 가져가면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지금 당원 당규를 적용해서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기능이 상실됐는지 아닌지도 애매한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예 이준석 씨가 돌아올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렸다. 6개월 지난 후에도. 정학 끝나고 돌아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를 못하게 쫓아낸다. 그런 경우에 이준석 씨는 그 다음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가서 윤핵관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참 이준석 씨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고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하니까 보수 세력은 정 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나올 거를 예상 못했나요? 그리고 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를 왜 예상 안 하고 있죠? 이게 퇴학이 아니라 정학입니다. 정학돼서 근데 정학돼 있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학교 룰을 바꿔갖고 실질적인 퇴학 조치가 되도록 하면은 이거는 적법하냐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 판사 출신이죠. 사법연수원장도 지냈고 최재형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 3명이 사퇴함으로 해서 최고위가 무력화 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데 최고위원 3명이 사퇴한 경우는 그 사람을 뽑는 보궐선거를 해서 뽑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최재형 의원, 좀 객관적인 사람이죠. 얘기했습니다. 물론 김기현 전 원내대표, 이분은 판사 출신인데 다른 의견을 폈습니다.
우리 당의 법률가도 많이 있고 한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최고위원 3명이 사퇴했으니까 비대위로 가는 게 옳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김기현 의원의 주장에는 좀 힘이 빠지죠. 그리고 한반도 한변이라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인 이현 변호사도 전제는 깝니다.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은 자제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피보전 권리다. 피보전 권리다. 절차적 위법성이 헌법의 규정으로 봤을 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민주적인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변은 상당히 보수적인 단체입니다. 이끌고 있는 회장은 제가 좀 아는 분인데 상당히 보수적인데 여기에 계신 변호사도 이번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국힘당 의원인데 이분도 인용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원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처분을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법 출신하고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윤핵관과 호소인 그리고 윤 대통령은 타격을 입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뭐라 그럴까 집안 싸움에 적이 어디 쳐들어온지도 모르고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준석을 포용하고 젊은 층을 끌고 가는 게 최선입니다. 저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게 틀어졌어요. 근데 이준석 씨가 나가주면 좋겠어. 근데 안 나간대. 가처분을 냈는데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인용이 안 돼도 이 사람은 여기 6개월 후에 들어와서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윤핵관 비판하는 쪽으로 가겠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건 뭡니까? 적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싸움에 나가는 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정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국힘당과 국힘당을 지지하는 순수 보수 세력들, 그 애국심은 100% 이해하지만 원사이드하게 가면 집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권력을 뺏겼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씨가 당선될 경우 그가 이제 법화 비리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죠. 기소되면은 자기네 당원에 따라서 정지가 되죠. 때문에 그 당원을 바꾸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아직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꾼다고 하면은 거기에 누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인용될까요?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죠. 가처분을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처분을 내는 경우에도 가처분을 내는 사람이 손해를 봤다. 자기 권리가 손해를 봤다라고 해야 내는데 손해봤다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당원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원 개정 문제. 앞으로 있을지 모르고. 이게 국힘당의 아킬레스 건이란 걸 알고 약점이란 걸 알고 이준석을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뜻도 때가 아니면 때가 맞지 않으면 자충수가 됩니다. 이준석이 계속 얘기하는데 답답하다. 지금 뭐라 그랬지?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자기는 25점이라고 본다. 근데 호남에서는 9점, 젊은 세대 30, 40대에서 13점, 11점 뭐 그거밖에 안 된다. 이게 더 가슴 아프다 그랬는데 이 말이 과장법이겠지만 이준석을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젊은 세대들은 등을 돌리고 강경 보수만 딸레반만 남습니다. 딸레반만 나오면 그 조직은 형이화됩니다. 윤 대통령도 이런 덫에 걸려있다면 좀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준석을 쳐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고요. 아닐 때는 좀 유연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윤핵관이 윤 대통령이 추미애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건 제 충정인데 가처분 인용되는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